자, 그러면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모든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혹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밀덕이잖아요. 밀리터리 덕후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군인들을 좋아했냐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만들어진 군인들 중에 포츠담의 거인들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됐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한이 담겼던 건지 키가 무조건 188cm 이상이 되는 군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파란색 재킷에 빨간색 바지, 흰 양말과 띠를 딱 둘러놓고 질서정연하게 쫙 세운 다음에 매우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키 큰 군인 몇 명 세워놓고 보니 흐뭇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나중에는 프로이센에 있는 모든 키 큰 남자들을 다 모집하러 다녔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전 세계에 있는 키 큰 남자들을 모집하러 다닙니다. 물론 이때의 세계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이 공식적으로 211cm였다고 해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230cm 정도 됐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키 큰 군인 덕후 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의 다른 권력자들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뭐 도자기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비단도 아니고 키 큰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록 중에는 통치가 끝날 무렵 이 독특한 왕이 작센으로 왕실 도착기를 보내고 러시아로 왕실의 요트와 호박빵을 보내어 포츠담의 거인들에 포함시킬 만큼 키 큰 병사들로 이루어진 근위대와 맞바꾸었다는 것은 유명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포츠담의 거인 부대를 완성시키기 위해 병사들을 모으고 영주들로부터 직접 농민을 사들이는가 하면 군대 들어가기 싫어하는 청년들을 납치해가지고 기쁨을 느끼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프랑스 공사에게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나 여성은 무관심의 대상일 수 있어. 하지만 키 큰 병사들, 이들이야말로 내 약점이라오. 라고 말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덕후였는지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렇게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은 우울증을 겪고 자살까지 하게 됐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키 큰 병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키 큰 남자랑 키 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면 키 큰 아이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데려와서 병사로 교육을 시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거죠.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이 생각을 실행에 옮겼고 키 큰 여자들을 데려다가 키 큰 병사들과 결혼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크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키 큰 부모 사이에 보통 키를 가진 아이도 태어났기 때문에 빌헬름 1세는 매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찰스 다윈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가축 말고 사람을 특정한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 강제로 교배시키고 그런 사례는 그 유명한 포츠담의 거인들 말고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병사들은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사망할 1740년에 무려 3200명이나 됐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키 큰 군인들이 다 전쟁에 쓰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키 큰 병사를 보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뭐 너무나 소중소중한 우리 포츠담의 거인들 초상화를 막 그리게 한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인병들 초상화를 감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전쟁터에 보내지 않고 자기 우울할 때, 기분이가 안 좋을 때, 몸이 아플 때, 혹은 외국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의전을 시킴으로써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실용성과 국방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답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밀덕이었고 성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츠담의 거인들은 바로 다음 왕인 프리드리히 2세의 손에 의해 직접 해체되며 전설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포츠담의 거인들 이야기로 잠깐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군인을 키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자기가 하는 국정 운영 방식에 매우 만족하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사치해서 만들어 놓은 군대를 자기 자식이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식도 혹독하게 군인처럼 교육을 해서 자신의 유지를 계승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에게 마침 아들들이 있었으니 첫째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너무 좋아. 내가 강한 왕으로 키워야겠어. 그래서 세례식 당시 아들에게
왕관을 팍 씌워줍니다. 근데 그 6개월, 6살도 아니고 6개월짜리 애기한테 왕관이 맞겠어요? 막 줄줄 흘러내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굳이 왕관을 씌워줘야 되겠다라면서 강제로 이 갓난아기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억지로 눌러서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장남인 프리드리히 루트비히는 그때 생긴 머리의 상처에 감염돼서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장남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도 뭔가 교훈을 얻었겠죠. 6개월짜리 아기한테 왕관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걸요. 아직 6개월은 아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겐 둘째가 또 있습니다. 이 둘째 이름은 마침 자신의 유지를 계승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프리드리히 빌헬름입니다. 자, 근데 이 아이도 6개월은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키워서 훈련을 시켜야겠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무려 11개월까지 기다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1개월짜리 아들도 훈련을 받으러 가야죠. 어릴 때부터 강하게 크려면은 군사들이 훈련하는 것도 보고 전쟁하는 것도 뭐 그래야죠. 우리 둘째 아들 프리드리히 빌헬름을 데리고 군대 사열식에 딱 나갑니다. 물론 안전하게. 근데 이제 사열식에 막 의전하고 나름 이제 대포도 막 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11개월이잖아요. 바로 옆에서 터지는 대포 소리에 놀라서 아기가 쇼크사했어요. 대포 소리에 놀라서 죽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기에 대한 그런 보호의 개념 같은 게 없을 때가 맞아요. 아이를 딱히 막 엄청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할 때예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라는 존재지만 옛날에는 뭐 60년대 막 이때까지만 해도 초등학생만 돼도 집안일 도울 수 있으면 다 컸다 막 이러면서 농사 지을 때 잡일 도맡아 하거나 집안이 어려우면 가장으로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옛날인 유럽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물론 뭔가를 잘못하면 대신 매맞는 아이가 있을 정도로 보호를 받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귀한 왕족의 몸에 누가 감히 체벌을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지 어린 아이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2명의 아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프리드리히 빌헬름이야 그렇다 쳐도 아내는 무슨 죄예요? 남편 때문에 아이 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영국 왕 조지 1세의 사촌이며 매우 우아하고 기품 있는 성격이었던 아내 조피 도로테아는 프리드리히 빌헬름을 거의 진짜 증오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증오할 만하죠.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아들이 아직 한 명 더 있어요. 아직 한 명 더 있다. 셋째는 할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프리드리히입니다. 근데 재능도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뭐 플룻, 연주, 음악, 문학에 다 능통했던 프리드리히는 철학을 좋아해서 본인이 직접 저서를 남길 정도였는데 이 프리드리히는 커서 문화를 번영시키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했던 거지. 어렸을 때부터 툭 하면 병서는 외우고 밥 먹는 거냐? 그러면 다 외웠습니다 하면은 다 외웠으면 어디 한번 암기해봐라 이러고 밥 먹는데 틀리면 때리는 거야. 많이 맞고 맷집이 강해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때리고 학대했고 만약에 여기서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왕이 사내 놈이 역경에 맞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움츠러들어갖고 벌써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막 더 질책하고 움츠러들면 더 때리는 거야. 맞서 싸워 프리들이. 크면서 이 아버지의 행동 패턴을 점점점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이제 좀 힘도 좀 세졌겠다. 나도 머리도 좀 컸겠다. 움츠러들면 어차피 더 맞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탁 막으면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러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와, 어떻게 됐을까요?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내 새끼가 드디어 아주 훌륭하게 크고 있구나. 나의 교육에 빛을 발하고 있어.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애가 기죽어서 빌빌거리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일입니까? 아침에 기상벨이 대포가 터지는 거예요. 6살짜리 애기한테 130명의 군인으로 된 중대를 선물하는 이 밀떡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 프리드리히는 매우 심한 반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반항을 하니까 딱 대놓고 막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반항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얻어 터지게 됩니다. 나는 문학이 하고 싶다고요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더 맞지. 아니, 군사 공부해야 되는데,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맨날 하는 거라고는 음악하고, 막 사내랑 모름지기 군인도 가까이 하고, 사냥도 하고, 훈련도 봐야 되고, 사격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막 음악, 막 플룻 연주하고 이러니까 탐탁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후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먹을 때 가장 끝자리에 앉았고, 나중에는 아예 같은 식탁에도 못 앉게 할 정도였다고 해요. 나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교육시키고 통제하려고 했겠지만 어디 10대 소년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하루는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영국을 지지하는 파벌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프리드리히가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영국이 좋습니다. 최소한 거기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엄마 나라니까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빌헬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막 뺨 때리고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아주 난리를 쳤던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이러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프리드리히는 일생일대의 계획을 세우게 되니 바로 가출입니다. 가출하는 왕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는 18살에 폰 카테라는 그 애인이자 친구랑 자기가 좋아하는 어머니의 고향 영국으로 떠나려고 망명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문학 소년이 되어야지 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우리 프리드리히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들을 모으기 쉽지 않자 각국에서 사람들을 납치해온 사람 아닙니까? 넘쳐나는 게 추노꾼들입니다.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버리 궁전 도망쳐 나온 왕세자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나가보기도 전에 짤짤 털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빌헬름 1세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같이 가출하려고 했던 폰 카테를 눈앞에서 참수형에 처해 죽여버리고 프리드리히까지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왕비가 오스트리아 대사를 붙들고 제발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중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왕족에 대한 비판은 제국 의회만이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만류를 했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중재하는 척하니까 이렇게 아이 그래 그럽시다 했던 건지, 어쨌든 얼마 뒤 빌헬름은 내가 진짜 저 자식 이번에는 죽여버리려 그랬는데 카를 6세 폐하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만은 살려준다 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아들을 가출 혐의로 잡아 죽이려는 걸 신성 로마 제국이 살려준 겁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진 않았고 수년간 감금 생활을 해야 했죠. 자, 이렇게 빡세게 아버지 밑에서 굴렀던 프리드리히는 10살도 되기 전에 병법을 줄줄줄 읊게 됐고, 아버지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죽으면서 남긴 8만 명의 병사들을 기반으로 나중에 엄청나게 군대를 키워서 성군이 되는데, 그가 바로 나폴레옹이 인정한 7대 명장 중 한 명이자 프로이센을 꽃 피운 프로이센의 세종이라 불리는 프리드리히 대왕 되시겠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예요. 나중에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1740년에 죽게 되는데,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죽자 너무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슬퍼하기는커녕 엄청 기뻐했고, 프리드리히 말고도 왕비를 포함한 다른 왕자와 공주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딸은 아버지가 죽은 것을 기념으로 연회를 베풀었어요. 아빠가 죽었어! 예!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에는 공식 후계자였던 프리드리히를 제외하면 아무도 참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프리드리히 역시 참여하기 정말 싫어했는데 아무래도 왕이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아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으로 나는 평생 동안 근검절약하여 너에게 넉넉한 재산과 8만 명의 정예병을 남긴다. 절대 군대를 함부로 줄이지 마라. 또한 유럽의 군주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 나는 왕세자가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러한 전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민들에게 전쟁에 대해 반드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유언 남기는 거 보면 조금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아버지의 근검절약 하면서 이제 모아놓은 군대를 나중에 정말로 잘 늘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겨준 8만 명을 바탕으로 군인을 19만 명까지 늘리며 유럽 군주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유언을 이렇게 다 지킨 것 같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뭐. 모르겠어요. 자, 오늘 컨텐츠 막장 부모이자 군인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막장 부모이자 군인 왕으로 유명했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자, 오늘은 막장 부모이자 군인 왕으로 유명했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600년대 과거 유럽에서 벌어진 30년 종교전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지나간다. 헬기인가? 배고프다. 다시 해야 하나?